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생활권 재개발이 뭐야에 이어서 오늘은 제2탄으로 생활권 재개발 어디가 좋은 거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생활권 재개발이 무엇인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올려놨으니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 생활권 재개발은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7구역이 있습니다. 후보지들의 추진위원회 동의서가 50%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성남시는 법령 및 조례상 정비구역으로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행정적인 요건을 검토한 후에 성남시가 직접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용역 검토를 실시합니다. 이 용역 검토를 통과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을 순항하려면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 뱃속에 잉태 중인 생활권 재개발 중 어느 놈이 사업성이 있는 건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이라도 기본만이라도 정리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지입니다. 사업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도상으로 입지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남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태평 3구역, 수진 1구역 재개발 인근에 수진 2동, 태평 1동 생활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분당선, 8호선 더블 역세권이라는 강점으로 생활권 추진 구역들 중에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성동 재개발입니다. 산성역 역세권에 산성역 해리스톤 안쪽으로 위례 잠실 진입이 용이한 위치로 수진 2동, 태평 1동 다음으로 입지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태평 2동, 4동 재개발입니다. 역세권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태평 2, 4동이 좋아 보이고요. 다음은 상대원 3구역 바로 옆에 상대원 1, 3동 재개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입지로만 평가한 것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1동, 금강 2동, 단대동 이렇게 입지가 평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익성을 판단하는 다음 조건으로는 조합원수 대비 구역 면적입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없는 초기 상황에서 일반 분양분 물량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입니다. 쉽게 두부 한모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부 한모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조합원수 100명이면 두부 한모를 100명이 나눠 먹는 것이고, 조합원 수가 10명이면 두부 한모를 10명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 면적이 넓으면서 조합원 수가 작으면 수익성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존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 수 1인당 얼만큼의 면적을 가졌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에 대한 상대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재개발 구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역 면적입니다. 두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가 크면 클수록 먹을 것이 많겠죠. 입주 완료한 하늘채 그랑매종 산자포 3개와 공사 중인 해링턴 해리스톤, 철거 중인 상대원 2구역과 사업 진행 중인 7개 구역의 구역별 면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 상업 용지로 토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도안중 1구역, 도안중 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최소한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들입니다. 요것들이 두부 면적이고 구역별로 조합원 수를 보시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아까 봤던 구역 면적, 선행 그래프가 조합원 숫자입니다. 당연히 구역 면적이 넓으면 조합원 수가 많아집니다. 이 그래프 가지고는 어느 구역이 조합원 수 대비 두부 면적이 큰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프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구역별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역의 토지 면적을 조합원 수로 나눠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1인당 한 명당 소유한 조합원 토지 면적이 나옵니다. 평균 1인당 98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구역도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83제곱미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활권 재개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태평 이사동부터 규모가 가장 작은 단대동까지 7개 구역의 면적입니다. 두부 크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재개발들은 최소 10만 제곱미터였던 것을 감안하면 산성동, 단대동, 태평 1동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역별 면적 위에 조합원 숫자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 전인 곳이 많아서 조합원 숫자는 확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최대한 확인해서 추정한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역 면적을 조합원 수로 나눠보겠습니다. 조합원 1인당 1명당 보유한 토지 면적이 나오는데요. 1인당 22제곱미터서부터 126제곱미터까지 나옵니다. 숫자가 클수록 사업성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 재개발 13개 구역들이 평균 1인당 98제곱미터였습니다. 1인당 보유 면적이 눈에 띄게 작은 구역이 3개 보이는데요. 이들 구역들은 다시 말하면 구역 면적 대비 조합원 수가 다른 구역 대비 3배 많거나 많게는 6배 이상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역들은 두부 한 모를 10명이 나눠 먹는다고 하면 이 3개 구역은 두부 한 모를 30명이 나눠 먹거나 60명이 나눠 먹어야 합니다. 이들 3개 구역은 사업성을 개선할 다른 뭔가가 있어야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권 재개발이 워낙 초창기 단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본부터 정리해보자는 생각으로 분석해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입지만 가지고 또는 조합원 1인당 면적만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될지 예단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생활권 재개발이 구역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를 부동산 119가 두 눈 크게 뜨고 열심히 발로 뛰어서 여러분의 든든한 성남 재개발의 투자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